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더 플래닛을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연초에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 때 이 회사는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빅데이터 마케팅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을 때 이메일에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아이템들에 대한 그 쇼핑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하는 그런 고객 성향에 맞춤형 광고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어떤 회원 가입을 해서 어떠한 소비 행태를 보였을 때 그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쉽게 그러니까 소비와 연결되었던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 맞춰서 고객 맞춤형으로 계속 광고를 날려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뭐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소비를 뿜뿜 해주는 그런 광고를 하는 회사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지금 시장에서 이 와이드 플래닛을 좀 관심권에 두게 만드는 것이 쿠팡과 CJ 제일제당의 싸움입니다. 이게 제조자와 판매자의 전쟁이라고 해서 재판 전쟁이라고 이제 이 유통가에서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쿠팡은 대량 유통업자로서 이 제조업체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자기들한테 납품을 해서 자신들이 이거를 고객들에게 내놓으면서 자기네 이 유통망에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이 쿠팡뿐만 아니라 이마트에도 납품하고 있고 또 동네 마트에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품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동일 종류지만 양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뭐 디자인이 좀 다르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은 제품이라도 이 유통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쿠팡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웬만한 제조업체들한테 꿀리지 않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납품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만큼 쿠팡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유통업자예요. 그것도 몇 조 단위의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마트나 신세계를 뛰어넘은 지 꽤 됐습니다 벌써. 그러다 보니 CJ 제일제당도 여기에 지지 않고 우리나라 이 식품업계에서 식품 쪽에서는 이제 1위 업체를 달리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둘 간에 쿠팡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CJ 제일제당 건 유통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햇반을 더 이상 쿠팡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햇반을 대체하는 경쟁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경쟁자들의 제품을 쿠팡은 유통할 수 있는 거죠. 더 싸고 또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CJ 제일제당은 쿠팡이라는 유통망을 잃었기 때문에 이 쿠팡을 통해서 소비됐던 그 고객들의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쿠팡에서 판매를 하지 않지만 다른 유통 라인에서 팔고 있다는 걸 고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고객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와이더 플래닛이 대안으로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와이더 플래닛은 고객들이 소비를 하는 것 한 건마다의 그 데이터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이 고객의 성향과 이 고객이 어떤 때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소비 이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런 제조업체나 유통업체한테 데이터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또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플랫폼을 하는 업체들과 같이 협업도 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도 같이 조인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와이더 플래닛은 기회가 많은 업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점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마케팅 이 광고라는 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올해 들어와서 확실히 이
경기가 우리나라는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소비가 갑자기 급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비들이 많이 줄고 있죠. 여기에 마케팅에 대해 들어가는 광고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올해 1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린 겁니다. 이거는 매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 3분기에는 220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165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매출 외형이 줄어들면 당연히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거고, 영업 적자는 당연히 영업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작년보다 순손실이 적어지긴 했어도 49억이나 또 손실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는 약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서 경영권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향후 지금 같은 계속 적자가 이어질 경우 유상증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주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와이더 플래닛은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처음에 와이더 플래닛이 이 인공지능 AI 바람을 타고 주가가 연초에 반짝했을 때도 이 회사는 아직까지 수익성을 갖지 못한, 즉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라는 말을 여러 번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회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이익을 만들지 못하고 또 수익성마저도 의심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이 광고라는 건 경기에 영향을 받고 또 제조업체가 됐던 유통업체가 됐던 이런 그 엔드 유저가 돈을 투자해 줘야만 광고 마케팅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이런 광고에 투자를 해줘야만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경기가 침체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서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해서 주가 많이 흘러내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재판 전쟁의 발발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간의 충돌 사이에 이 두 양쪽에서 원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와이더 플래닛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와이더 플래닛에게 어떤 광고를 맡겠다가 아니라 와이더 플래닛을 이 제조업체나 그러니까 이제 판매업체나 이쪽에서 M&A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업체 자체의 그 수익성이 아니라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고객 빅데이터의 가치로 M&A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와이더 플래닛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재판 전쟁의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